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평상시 가끔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아킬레스건의 파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이 종아리 근육, 비복근, 가자미근이 뭉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아킬레스건으로 해서 종골에 연결되게 되는데요. 그 오는 인대의 여러 부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파열을 아킬레스건의 파열이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의 파열은 보통 보면 아킬레스건에 이제 염증이 조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자기도 모르게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좀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스포츠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이 이제 증가됨으로 해서 또 빈도수도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대부분의 원인은 보통 이제 스포츠 활동 중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. 환자의 75%가 스포츠 활동 중에 손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, 역시 이제 스포츠 활동이 활발한 30, 40대가 이제 흔하고, 보통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거 누가 딱 이렇게 뒤에서 뭐 치는 느낌, 안 그러면 돌이나 뭐 이렇게 골프공 같은 게 와서 딱 치는 느낌,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. 어떤 분은 딱 하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증상이 좀 있으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 갖고 있는 어떤 질환들하고 연관돼 가지고 아킬레스 인대가 좀 약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, 그런 경우는 염증성 관절염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, 당뇨, 비만, 통풍, 그 다음에 퀴놀론 항생제 사용, 스테로이드 사용,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그 국소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약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뒤에서 딱 치는 느낌, 그 다음에 통증이 있게 되고, 그 다음에 갑자기 좀 걷는 게 좀 부자연스럽게 됩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잘 걸을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보게 되면 좀 손가락을 만져보면 좀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. 파열된 부위가 손으로 좀 만져지기도 하거든요. 이 진단은 보통 저희들이 이제 손으로 만져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,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종아리를 꽉 이렇게 쥐어봅니다. 종아리를 꽉 쥐면 이게 일반적으로 건강한 인대일 경우는 발목이 발바닥 쪽으로 쭉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.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. 그런데 그게 끊어진 경우는 종아리 근육을 꽉 쥐어도, 우리가 스퀴징 한다 그러는데 톰슨 테스트라고 그러는데, 꽉 이렇게 쥐어도 이 발목이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.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파열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, 엑스레이 검사상은 사실 이렇게 뼈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다고 되어 있지만, 가끔 그 아킬레스건하고 종골 사이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룹니다. 그 사이에 이제 그 지방이 있어서, 제가 이렇게 모델을 보면 아킬레스 인대가 이렇게 내려오면 아킬레스 인대하고 요 뼈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의 스페이스가 생깁니다. 방사선 소견상. 근데 뒤에 이렇게 벽을 하고 있는 아킬레스 인대가 끊어지면 이 삼각형이 소실되는 카그 소견이라고 그러는데, 카그 삼각형의 소실, 그게 또 하나의 이제 엑스레이상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겠고, 가장 좋은 것은 초음파입니다. 아주 심플하면서 또 몸에 해가 없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, 초음파를 하면 바로 우리가 이게 파열이 어느 정도 됐는지,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더 잘하려면 MRI 찍어보면 더 선명하게 그 상황을 알 수 있지만, MRI는 역시 고가의 진단법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과연 치료할 것인가 생각해보면, 일단은 수술을 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가 있고, 또 수술하는 수술적인 치료,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일단 파열 자체가 좀 부분적으로 파열이 됐다든지, 환자가 그런 어떤 보존적인 치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말을 잘 알아듣고 코퍼레이션이 잘 되는 환자는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일단 인대가 발동으로 이렇게 신전되어 있을 경우는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발을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 10도 15도 정도 아래쪽으로 편 다음에 고정을 합니다. 그럼 환자가 굉장히 사실 불편하죠. 이래가지고 생활한다는 자체가 불편합니다. 그 다음에 기부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샤워도 안 되고 일반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.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또 이게 재발해서 재파열되는 경우가 한 20-30%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런 단점도 있지만 또 수술의 합병증 이런 걸 또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적 치료는 잘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, 수술적인 치료는 역시 장점은 우리가 안에 절개를 해서 쳐다보면서 직접
그걸 이제 연결해서 이어준다는 봉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눈으로 보니까.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봉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. 방법들이.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인대를 옆에 주위에 인대를 보강하는 거, 돌려서 하는 뭐 방법,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알로그라프를 이용하는 거,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것은 그래도 이게 수술이기 때문에 뭐 좀 흉터도 생기고, 여자들 같은 경우는 미용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, 이것 또한 또 수술이 완벽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도 있고, 재활이 부족하면 발목이 또 굳어버릴 수도 있고, 수술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마취에 따른 합병증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존적 치료, 수술적 치료를 여러 가지 의사의 경험, 그다음 환자의 상태, 뭐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보존적 치료 방법 중에서 저희 병원에서 좀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보존적 치료를 단순하게 이제 보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파열이 되었지만은 부분적으로 좀 연결이 있다든지 또 거의 이제 뭐 완전 파열에 가깝지만 수술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. 수술을 원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뭐 마취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. 저희 병원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PRP라는 혈장 풍부 혈구 요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재생시키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PDRN 제제나 콜라겐 같은 거 그런 재생주사 제가 이제 여러 강의를 통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런 여러 가지 칵테일 요법을 써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제가 볼 수 있고 물론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교과서적으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강력하게 이게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.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케이스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초음파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.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 예방 방법을 어떻게 해야 이 아킬레스건의 파열을 막을 수 있을까?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제 기저 질환이 조금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. 염증이 좀 자기도 모르게 좀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몸에 이제 염증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쪽이 결국 이제 혈류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시원찮은 조직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신발을 좀 편안한 걸 신는다든지 그다음에 운동할 때 이제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한다든지 그다음에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하고 단련시키는 방법. 요거는 제가 그 발목 염자나 뭐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족저근막염 때 그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이나 운동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아킬레스건을 좀 강화하고 건강하게 보호를 하면서 좀 이 파열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50대 중반의 남자 선생님인데 테니스를 하시면서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똑하는 소리와 함께 보행이 좀 힘들어서 오셨는데 이게 초음파 소견인데 여기 보시면 혈액이 굉장히 차가 출혈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 오른쪽 보면 여기 지금 디펙트가 보이죠. 이게 아킬레스 인대가 지금 파열이 돼가지고 굉장히 제법 좀 크게 파열이 되셨어요.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열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 여기 조금 어느 정도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. 아킬레스 인대가 뭐 제가 쭉 보니까 한 반 이상 파열은 됐는데 좀 어느 정도는 좀 살짝 붙어 있어서 보행은 조금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단면을 보시면 가로로 이렇게 보신 사진을 보면 여기도 지금 요 찢어진 부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. 이런 부위가 사실 요거보다 더 좀 심했는데 여기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요 바늘을 이용해서 안에 접근을 합니다. 초음파 가이드로 접근을 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쭉 이제 PRP하고 다른 물질들을 재생주사를 놓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런 치료를 한 후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된 사진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. 여기 거의 지금 치유가 다 되지 않습니까? 이것도 거의 치유가 된 요 부위가 지금 찢어진 부위였거든요. 거의 치유가 다 되고 사실은 정상적인 인대보다 더 한 1.5배 정도 더 굵어졌습니다. 그래서 더 튼튼하게 지금 치유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뭐 운동을 뭐 평상시보다 더 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제가 말씀드린 이 보존적 치료의 장점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. 일상적인 샤워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단지 간단한 이제 보조기만 이거 차고 벗고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보조기만 하게 되고 이 발목 운동도 일상적으로 좀 다 하시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. 그 대신에 이제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확한 자리에 PRP나 재생주사를
잘 이렇게 놓아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만 있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하나의 좋은 수술 없이 아킬레스 인대 파열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 오늘 아킬레스 건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시켜 드리는데 이게 이제 좀 다른 것하고 조금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여러 가지 좀 만들고 싶습니다.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또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좀 좋은 이 콘텐츠를 좀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으면 합니다.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